이번 시간에는 동물의 위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생물들은 어, 다른, 생,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동물, 이런 것은 포식자라고 하죠. 포식자라고 하고, 어, 이 잡아먹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약한 동물, 이런 동물들은 피식자라고 하지요. 이렇게 동물들은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로 나누는데, 포식자는 피식자를 잘 발견하고 잡아먹을 수 있어야지 살아남을 것이고, 잡아먹히는 약한 동물들은 피식자는 자신을 감추고 잘 살아남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관계, 이런 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 19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1850년대를 말할 겁니다. 이거는 잘못 나온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공업 중심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이 공업 중심 도시에서는 공장의 굴뚝에서 검은 매연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변이 검은색으로, 이 재의 영향으로 검은색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 공장 주변에 이 동쪽, 동북쪽에는 있는 이런 지역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아주 검은색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 1850년을 전후로 해서 이 지역에서 사는 후추 나방을 관찰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후추 나방은 이 여기에 나방이 보이시죠? 이 나방은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를 보인다고 그래서 후추 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추 나방은 이렇게 밝은 색을 보이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어, 이 지역을 보면 음, 이 공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주변 환경이 하얗고 깨끗한 무늬를 가졌기 때문에 이 검은색 후추나방은 어,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아마도 잘 주변 색깔과 비교해서 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었었던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흰색 나방은 아주 많았었죠. 그러나 이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이 주요 공업 도시가 생긴 이후에 보면 주변의 나무 껍질이 검게 변했고 그때 에, 이후에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흰색 나방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흰색 나방이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더 잘 발견됐기 때문에 천적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자연 선택의 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물들은 어쨌든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 이 자신의 몸이 주위 환경과 비교해서 잘 감춰질 수 있다면 천적에게 포식자에게 잘 발견되지 않겠죠. 그러면 살아남기 쉽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은 자신의 몸 색깔과 모양을 주변과 아주 비슷하게 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혹은 어떤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연극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동물의 위장술입니다. 자, 먼저 보호색을 얘기를 해봅시다. 동물들이 자신의 몸 색깔을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해서 다른 동물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색입니다. 여기 넙치를 보면 주변에 모래가 있는데 자신의 색깔도 모래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아마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이제 북극여우는 주변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자신의 몸 색깔도 몸에 난 털도 흰색이기 때문에 어, 이 자신이 먹이로 삼는 그런 동물들이 이 여우를 잘 발견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카멜레온은 나뭇잎 녹색의 나뭇잎 사이에 있는데 자신의 색깔을 녹색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잘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동물들이 자신의 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보호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태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태는 모양 흉내내기인데요. 자신의 생김새를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나뭇잎, 풀, 흙, 모래와 같은 형태를 띄어서 자신을 잡아먹거나 자기가 잡아먹을 동물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곤충은 거의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곤충들이 하나의 멋있는 의태를 취하고 있죠. 여기는 이 동물은 사마귀로 보이는데 나뭇잎처럼 이그 인맥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치 나뭇잎으로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오래된 나무 나무 줄기가 아니고 이 부엉이 같습니다. 부엉이가 이 색깔이 마치 나무 색깔과 똑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의태라고 합니다. 의태.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는 독사인 산호뱀이 있고요. 이건 마치 자신이 독이 있는 것처럼, 독은 없으나 독이 없는 것처럼 이 산호뱀을 흉내낸 이런 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의태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일종의 이제 경계색을 모방을 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뱀의 경계색을 모방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밀러의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신을 맛이 없거나 독이 없는 다른 종의 유산 색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 더 센 동물을 만나도 이런 색깔을 보임으로써 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식자가 자신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 말벌은 아주 강력한 음, 음, 침도 갖고 있고 굉장히 어, 이 다른 동물들이 꺼려하는 이런 곤충인데 이 힘이 없는 구멍벌이라든가 나방의 유충, 이 애벌레들이
마치 이 말벌처럼 이렇게 노란 무늬를 노랗고 하얀 검은 무늬를 이렇게 갖게 된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의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계색. 자, 경계색은 앞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동물들은 자신을 감추기를 주로 하지만 반대로 잘 나타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것은 내가 독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맛이 없는 존재라라는 것을 아니면 나는 좀 더 큰 동물일 수 있어라고 이 경계를 하게 하는 뭐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아주 파란 무늬의 이 개구리는 실제로 독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잡아먹는 음, 동물들은 아마 독에 중독이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다음 요 곤충의 애벌레도 이 몸 중간에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동물의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잡아먹지 못하게 자신이 좀 더 큰 동물이라는 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나비 종류도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큰 애벌레가 날개의 무늬에 큰 애벌레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다른 곤충들을 다른 천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딱정벌레는 아시다시피 녹색의 잎에 아주 붉은색의 이제 껍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너무 선명하게 잘 띄죠. 이것은 실제로 이 딱정벌레의 체액은 맛이 없는 성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천적들이 딱정벌레를 보고 저건 맛이 없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 경계색입니다. 경계색. 자, 그 다음에 과시채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비나 메뚜기, 조류, 흰꼬리 사슴 같은 이런 동물들은 어, 이 아주 잘 띄는 색 반점을 드러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과시채색은 역시 포식자를 혼란하게 해서 방향을 잃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특히 흰꼬리 사슴의 이제 꼬리 부분에 이런 흰색은 위급 상황에서는 이런 흰색이 나타나지만 이 휴식을 취할 때는 이것이 어, 감춰져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 방어라는 게 있는데요. 행동 방어는 이 적의 피식자에게 자신이 탐지되는 것을 피하고 도망치고 혹은 이 다른 동물에게 경고를 해서 이 도망가게 하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종종 어떤 소리를 내서 이 피식자들을 많이 모아서 이 경고를 자신들을 방어하는 예를 들어서 사양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있으면은 늑대나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때지만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오히려 어, 포식자들이 공격을 못하고 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유형을 이러한 방어 유형을 행동 방어라고 합니다.